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전문기업 네오엑세스에서 고객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문이라고 합니다. 네오브레일 AI 음성 강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를 네오브레일 AI의 소개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분들도 그렇고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과연 네오브레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브레일 AI는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라 하면 점자를 통해서 각종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를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뭐 한손해라든지 브레일 노트, 또 그 전으로 가면 뭐 브레일 라이트 이런 종류의 점자 정보 단말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 4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시된 지 약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네오브레일 AI는 32셀의 점자 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점자 정보 단말기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정보들을 한줄씩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도 물론 한줄씩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의 내용을 보려면 스크롤 키를 계속 줄을 바꿀 때마다 눌러서 또 그 다음 줄을 확인하고 다 읽은 뒤에 또 스크롤을 누르고 이런 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마트 스크롤 기능이라고 해서 한 줄의 내용을 다 읽고 다시 그 다음 줄을 읽기 위해서 손이 왼쪽으로 쭉 가면 첫 번째 칸으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줄이 바뀌는, 즉 스크롤 키를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채택을 했고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한 저희가 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특징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우리 비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사이트처럼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텔레 방식의 그 넓은 마을 아이프리 이런 곳을 많이 BBS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점자정보 단말기에서 물론 웹 방식이라 하면 HTTP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의 으로 넓은 마을이나 아이프리를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웹 방식이 어떤 우리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텔레 방식으로 넓은 마을과 아이프리를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직접 네오 BBS라는 앱을 만들어서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오브레일에서 바로 넓은 마을과 아이프리 접속을 해서 게시판도 읽고 자료도 다운받고 편지도 쓰고 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오브레일 AI라고 칭한 것은 최근에 AI가 뭐 알파고 뭐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알렉사의 아마존에서 만든 알렉사라는 AI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그다음에 삼성 휴대폰 갤럭시에서 나오는 탑재된 빕스비, 뭐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스 이런 여러 가지 음성 그 비서들이, 인공지능 비서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그 기능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현재는 그 아마존에서 만든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음성 비서를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런 AI 기능을 계속 탑재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보다 편리하게 말로서, 음성으로서 어떤 기계를 제어하고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조작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알렉사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 알렉사 기능을 탑재한 이후에 어떤 또 그런 기술들을 응용을 해서 저희가 음성으로 받아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간단한 문장 정도는 음성을 말을 하면 내가 말한 내용이 워드 프로세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그런 음성 받아쓰기 기능을 저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오브레일을 가지고 단순히 책을 읽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모바일 도서관인 실로암 폰에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해서
신라폰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라폰에 가시면, 뭐, TV 드라마, 오디오 드라마, 그 다음에 소리 영화, 그 다음에 뭐, 일간지, 매거진, 심지어는 우리 그 전화 동아리, 동아리, ARS 동아리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요 네이버 브레일로 청취가 가능하고, 데이지 도서관에서 데이지 도서를 다운받아서, 책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실루안폰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프로야구든 메이저리그든 네이버 TV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메이저리그 중계, 그 다음 각종 그 프로야구 중계, 뭐, 축구, 뭐, 요즘에 고교야구 같은 것도 중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고교야구 중계, 그 다음에 농구, 배구, 이런 것들도 네이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소리로 청취가 가능하고, 뭐, 혹시 뭐, 좀 저시력인 분들은, 저희는 그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미니 UHDMI라는 포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와 연결해서 모니터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네오브레일 AI는, 기존의 점자 정보 단말기에서 활용했던 어떤 문서 작성이나 간단한 문서 작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책 파일로 된 도서를 읽거나 뭐 이런 용도는 물론이고 저희가 음성 컨텐츠를 활용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자인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넓은 말 아이프리 등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그 활용성을 확장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앞으로도 네오 브레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요즘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렇듯이 저희 시각장애인들은 이 네오 브레일만 있으면 모든 걸 대부분의 작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오 브레일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네오 브레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 브레일 AI는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롤리팝 5.1 버전입니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 나오는 뭐 갤럭시, 그다음 G 시리즈 등등 여러 가지 스마트폰들의 많은 부분들이 요즘 대부분 안드로이드 체제로 많이 나오죠. 구글에서 만든 OS인데요. 기존의 점자정보 단말기들은 윈도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WinCE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많이 채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윈도우 CE라는 운영체제 자체가 MS사에서도 거의 지원이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하드웨어들 자체도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드웨어들이 제작이 되고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CE에서는 이제 사실상 이런 점자 정보 단말기들이 개발되거나 앞으로 업데이트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들은 충분히 미리 예측을 하고 한 3년 전부터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점자 정보 단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잡고 작년에 점자 정보 단말기 중에서는 최초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이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점자 정보 단말기들을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을 보면 좀 뭐 그냥 들었을 때는 크게 생각 안 됩니다만은 이걸 계속 가지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하다 보면 상당히 이 무겁다라는 무게에 대한 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어깨도 좀 뻐근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만들 때 가장 작게 그리고 가장 가볍게 이렇게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네오 브레일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재 출시 당시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점자 정보 단말기 중에서 가장 무게가 가벼운 699g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 길이가 23.5cm고요. 세로 길이는 앞뒤 길이겠죠. 세로 길이는 1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1.9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어떤 그 점자 정보 단말기보다는 훨씬 가볍고, 그 다음에 슬림하면서, 디자인도, 이거는, 저도 안 보여서 정확하지는 모릅니다만은, 한 번씩 이렇게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비장애인 분들이나 좀 전시생님들 보시면, 디자인 너무 예쁘다. 예쁘게 생겼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디자인에도 저희는 많이 신경을 써서, 가다가 보시면 이쁘게 보이고 이쁜 것들이 사용하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다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CPU부터 보겠습니다. CPU는 그 2.21GHz의 그 CPU가 8개가 있는 옥타코어 프로세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듀얼 코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듀얼 코어는 이 코어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쿼드 코어 하면은 이 코어가 4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4개짜리가 2배 더, 즉 8개가 되면 이게 옥타 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CPU 사양은 아직까지도 아마 저희께 제 가장 CPU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이게 힘세에서 한손에 5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출시가 되었는데 그 한손에 5에도 저희와 같은 어떤 CPU를 장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그 출시 당시에는 저희가 가장 CPU가 좋은 걸로 이렇게 장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장 메모리는 기존의 제품들 보면 보통 8기가 이하였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64기가를 장착을 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64기가고요. 그 다음 램은 3기가입니다. 램은 3기가고. 그래서 최근 시중에 나오는 갤럭시 노트 5, G5 요런 정도가 저희하고 CPU하고 메모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간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저희가 몇 년이 지나도 하드웨어 사양에 딸려서 속도가 늦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드웨어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제품의 특허 기술인 스마트 스크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셀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셀은 대부분 일본에서 KGB라고 하는 이런 회사에서 사용하는 셀을 수입을 해와서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을 한번 보신 분들은 좀 느꼈을 텐데요. 셀이 저희들께 좀 부드럽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이.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일반 동그란 원형의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장. 그 도장을 만져보시면 윗면은 동그랗지만 그 가위 테두리가 딱 이렇게 90도로 딱 꺾여 있기 때문에 그 도장과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라서 앞으로 많이 드시게 될 텐데 하드 아이스크림 중에 누가바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누가바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끝부분이 딱 각이 지지 않고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셀도 최대한 그런 누가바와 같은 끝부분이 둥글스름하게 이렇게 최대한 깎아서 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닿을 때 이 오래 쓰다 보면은 사실 손에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저희들 셀은 최대한 그런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셀을 최대한 둥글스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셀을 개발을 해서 한번 직접 보시면은 기존 셀보다는 부드럽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셀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소모성이 있죠. 그래서 일정 시간 쓰다 보면 이 셀들이 약해지거나 잘 안 나오거나 이런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기술로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셀을 1년, 2년, 2년, 3년 이렇게 쓰다 보면 약해질 수가 있고 교체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의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칸당 88,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한 칸 교체하는데 4만원에 현재 기준입니다. 2017년 5월 현재 기준 4만원으로 저희가 교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을 보시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스페이스 키가 기존에는 다른 제품들 보면 하나씩밖에 없죠. 기계. 저희는 스페이스 키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스페이스 키도, 전자 정보 담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키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키인데, 이 스페이스 키를 사용할 때, 그 엄지손가락에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또 직각으로 되어 있던 테두리를 저희가 윗면이 엄지손가락에 닿는 부분이 둥그스름하게 지붕 모양, 하프드원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살짝 올려보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고 그 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래서 좌우 키를 구분한 것은 그냥 뭐 모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한 게 아니라 사용성에 있어서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사용할 때 이 좌우 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이전 항목 다음 항목 이동할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즉 기존의 스페이스 1점에 해당하는 키가 왼쪽 스페이스 키, 스페이스 4점에 해당하는 키가 오른쪽 스페이스 키로 대체가 되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또 하주적인 특징으로 저희가 조구 휠을 채택을 했습니다. 조구 휠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 과거에 그 어떤 아날로그식 어떤 그런 전자기기들을 보면 이렇게 돌리는 형태의 스위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것도 역시 조구 휠이라고 해서 돌리는 방식의 휠 버튼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휠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는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커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작아집니다. 근데 이걸 뭐 단순히 볼륨에만 사용할 것 같았으면 사실은 뭐 이걸 채택을 안 했겠죠. 근데 이 조구 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구 휠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우리 아이폰 사용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터 기능과 같이 음성 속도, 음성 볼륨, 음성 높이, 그 다음에 구두점 읽기 안 읽기 뭐 이런 조정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우리 조구 휠에도 보면 위아래 좌우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 방향키를 위아래 방향키를 이용해서 뭐 음성 볼륨이다 하면 조구 휠을 이용해서 볼륨에 맞춰놓고 그 다음 스페이스 키와 위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볼륨을 줄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식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음성 볼륨 눌릴 때는 뭐 스페이스 뭐 또 줄일 때는 스페이스 뭐 또 음성 속도를 빠르게 할 때는 또 스페이스 뭐 엔터 뭐 이런 식의 여러 조합 키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축키를 우리가 외우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스페이스 키와 조구 휠을 이용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어떤 특정 단축키를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해당 값을 조절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편리하게 어떤 각종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맞는 그 버튼을 채택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 스타트 버튼, 윈도우 버튼이라고 있죠. 그래서 윈도우에만 있는 버튼이잖아요. 그렇듯이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맞는 또 버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 버튼, 홈 버튼. 우리 스마트폰 쓰시면 홈 버튼은 거의 다 있죠. 그리고 이제 화면상에 보면 항상 이 안드로이드는 화면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화면에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실행하고 다시 이전 단계로 가기 위한 이전 단계 뒤로라는 뭐 이런 어떤 기능들이 항상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뒤로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백 버튼을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앱을 종료한다든지 홈 화면을 나올 때 사용하는 홈 키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외장 보조 장치들을 지원하지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이크로 SD 슬롯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SD 메모리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마이크로 SD 메모리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 SD 메모리를 채택한 이유는,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들이, 어떤 부피나 어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운 기기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SD 슬롯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SD 슬롯에는 128기가까지 메모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장에 64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시면 마이크로 SD 카드 128기가 지원이 된다는 점. 그리고 USB 포트가 3.0 포트가 2개가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3.0 포트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이 조금 2.0보다는 볼트 수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LTE 통신을 지원을 하는데요. LTE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존에 뭐 우리 비장인들 같은 경우 뭐 태블릿 PC, 뭐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 뭐 이런 G패드, 뭐 이런 그 전화 통화는 안 되지만 외부에서도 밖에서도 언제든지 인터넷이 가능한 그런 사용할 수 있도록 LTE 전용 어떤 데이터 용제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각 통신사마다 다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그 SKT만 안타깝게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KT나 LGU 같은 거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SKT가 사용자들이 가장 많아서 저희가 SKT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세 통신사를 다 한 번에 지원할 수는 없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SKT를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LTE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을 하시면 유심칩을 저희 기기에 삽입해서 와이파이나 이런 거 없이도 언제든지 밖에서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뭐 이렇게까지 해서 쓰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용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후에 또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이 요금제가 좀 가격이 좀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이렇게 사용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이런 부분을 채택을 해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착탈식이 아니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탈은 안 되고요. 그 배터리가 용량이 7000mAh입니다. 지금 최근에 갤럭시 7이었죠.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뭐 폭발 위험 때문에 뭐 한번 다 리콜이 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갤럭시 8에는 그 배터리 용량이 3200mAh짜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 2배의 갤럭시 8에 거의 2배에 해당하는 7000mAh 배터리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전력, 뭐 예를 들어 점자 끄고 와이파이 끄고 뭐 음악만 들으면 제 최저 전력이지 싶은데요. 어쨌든 최저 전력으로 했을 때는 뭐 1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최악의 경우 와이파이도 쓰고 점자도 쓰고 음성도 쓰고 뭐 이런 최악의 경우로 해서 그 전력을 사용할 때는 8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원을 충전하기 위해서 어댑터를 USB-C 타입을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이 USB-C 타입은 LG에서 나온 G5가 아마 이걸로 채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C 타입은 장점은 우선 전력이 좀 볼트 수가 암페어 수가 좀 커서 충전이 빠르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케이블을 꽂을 때 기존의 5핀 케이블이 주로 많이 쓰는 그 5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쪽 반대 방향으로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케이블을 꽂으면서 어떤 어댑터 부위의 어떤 훼손이나 케이블의 단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고장의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 C 타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 타입은 어느 쪽 방향으로 끼워도 다 이렇게 그 어댑터가 꽂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구분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네오브레인 AI의 하드웨어적인 사양이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